예,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법에 보면 판사가 한 분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선임 대법관 판사 아닙니까? 그건 법원행정처장 판사 아닙니까? 대법관이고 일반 판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법관은 판사하고 다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유입니다. 생각하는 건. 네, 알겠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 있고 대법원장이 학식이나 덕망 있는 변호사 자격 갖지 않은 사람도 3명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실제로 거기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관도 또 들어있고. 언론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제청 대법관 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을 위해 제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청권의 임명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점에는 다수 헌법학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 대해서? 예, 아닙니다. 네. 이거 2023년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었고요. 당시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려고 언론에 이미 나와 있던 사람이 2분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일주일 후에 전혀 다른 2사람이 후보자로 제청이 됐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까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엄포를 놓은 겁니다. 제청을 해도 우리 임명권이 더 우선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하지 않겠다 엄포를 놓은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대통령이 엄포를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취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제청하고 대통령실이 이견을 제시하면 그냥 무시하고 서면으로 제청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왜 2023년 당시에 대법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에다 인터뷰까지 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까? 왜 지금은 달리 합니까? 대통령과 대법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협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대법원장이 강하게 요구하면 대법원장이 요구하는 사람 뜻을 따른 적도 있었을 겁니다. 역대의 그동안 협의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한 번도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처장님? 끝내는 합의가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제청하시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임명권자와 동의기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국이죠. 저희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뜻이 다르다라는 게 온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임명을 동의합니까? 파국이죠. 못합니다. 이런 거 예상 못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예상하고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동안 계속 제청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국회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냥 인사청문 절차하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제청했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반대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단독으로 하면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 대법관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구수당 여당이 대통령이 반대하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더 이상 제청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이상, 이번에 4명이었죠. 그 안에서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갖고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은 이분인데 우리는 이 4명 중에서 다른 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든지 여하튼 다른 이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받으면 안 되는 일인가요?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추천해 주세요. 4명 안에 꼭 넣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가져온 사람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데 저희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데도 못 따릅니까? 이렇게 파국으로 갈 정도로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고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분은 결국 후보자로 추천됐다고만 되고 결국은 대법관이 안 될 텐데요. 이건 대법원장이 그냥 내 고집을 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다. 굴하지 않은 나의 선명성을 우리 법원 식구들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법원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석이 계속 유지될 텐데 그게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법원행정처장님 동의하신 겁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신 사안이라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 갈등만 조장되고 대법원장의 단독 제청으로 대법관은 공석인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대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처장님이 제안하셨군요.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협의 중에 협의해서 정해졌습니다. 뭘 누구랑 협의해서 돼요? 서면으로 훅 보내자는 걸 법원행정처장님 제안이구만요. 아닙니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럼 법원행정처장님 제안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보내자는 게 대법원장 제안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제안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한 거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는 걸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대법원장이 보낸 겁니까?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아니 원래 서면으로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서면으로 훅 보냈고 그거 법원행정처장 제안이구만요.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게 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장 제안이구만. 아니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 아니면 대법원장 제안이고 둘 중에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군요. 그렇게 다음은 말씀드렸습니다.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봉기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협의해서 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여지껏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는 통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법관이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어떡해요? 제가요? 당연하죠. 통보한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모든 곳에 통보라고 나와 있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을 거짓말하고 그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안 계시네요. 좋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박균택